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뇌경색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뇌경색 예방약의 필요성, 항혈전제, 위험인자 관리,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경색 예방약의 필요성입니다. 자, 뇌경색 예방약이 왜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뇌경색은 재발 가능한 질환입니다. 한 문헌 보고에 따라 다른데 한 10에서 30%까지 재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의 뇌경색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선행되고 이런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단지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을 직접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뇌경색이 원인이 되는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나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뇌경색 위험 요인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예방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뇌경색 예방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뇌경색 예방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뇌경색 약물은 뇌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약은 언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완전히 초급성기에 쓰이는 일부, 정말 며칠간의 그거 말고는 장기적으로 먹는 약들은 다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뇌경색 약이라는 것은 입원 기간 처음 응급실에서 하루 이틀 동안 먹는 그런 약보다는 이제 입원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원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게 될 그런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경색 약이라는 것은 뇌경색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재발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예방약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혈전제, 고혈압약, 당뇨약, 이상지질혈증,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라는 것은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게 뇌경색이다 보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 쓰는 가장 기본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약들은 고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는 것은 또 너무 무수히 많은 위장약이 될 수도 있고 뇌기능 개선제가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병을 또 관리한 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혈전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항혈전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피가 나게 될 것이고, 그 피가 나는 것은 결국 지혈이 됩니다. 그 지혈되는 과정에서 그 혈액 성분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점점점 응집이 되고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면서 피가 멈추게 돼서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뇌경색 약으로 쓰는 항혈전제라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응고 과정을 일부러 억제시키는 약입니다. 피가 잘 굳지 않아야지 혈관이 잘 안 막힌다라는 그런 좀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출혈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이제 혈액 내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특히 죽상경화증에서 기인한 뇌경색에서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라는 것은 기존에 조금 다른데요. 이제 혈액 응고 과정에서 팩터 7인이 10인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 응고 기전의 일부를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기전의 약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타민 K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 내지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제 항응고제가 가장 이제 잘 쓰이게 되는 것은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이런 것으로 인한 심장 색전성 뇌졸중에서 아주 중요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혈전제의 주의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의 위험성이 대표적입니다. 출혈이라고 하면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위장관 출혈, 비뇨기계 출혈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주 멍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멍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멍이 드는 게 또 너무 심하면은 그거는 또 과연 정말 우리가 약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멍이 좀 자주 들긴 했었는데 약을 특별히 바꾼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이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멍이 예전과 달리 점점 심하게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똑같은 약을 먹고 있지만 우리 몸 상태가 뭔가 변해가지고 약이 몸에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상담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사인으로는 혈변, 흑색변, 혈뇨와 같은 내부 장기 출혈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에 살짝 다치거나 멍이 들고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제 내부 장기 출혈 같은 경우 우리가 지혈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말은 즉슨 굉장히 큰 출혈로 이어질 위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건데요. 대변이 이제 빨갛게 나오거나 시커멓게 나오거나 소변이 빨갛게 나오거나 이게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이제 대변을 봤을 때 그 빨간 피가 살짝 묻어나는 건 보통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대변을 봤는데 왕창 시뻘겋게 나온다라던가 짜장 같은 시꺼먼 색이 나온다거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약을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사실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물론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뇌경색이 생겼다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고서는 계속 재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치우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찾기 위해서는 이런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약물 복용의 이득, 즉 뇌경색 예방의 효과가 위험성, 뭐 출혈의 위험성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거보다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 담당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뭐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위험인자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뇌경색의 위험인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뭐 이런 것들이고 비교적 드문 위험인자로는 뭐 또 각종 혈액 응고 장애,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그밖에 여러 가지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만 좀 다뤄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데 약은 뭐 연령, 기저질환, 뇌혈관 상태 등에 따라서 목표 혈압을 맞추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뇌 혈류가 겨우 간당간당한 분들은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추는 게 오히려 뇌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이제 그냥 혈당 조절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 기저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상 지질 혈증은 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콜레스테롤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콜레스테롤에 이제 뭐 저희도 외래 진료 보면서 이번 달에 LDL이 뭐 몇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모든 뇌경색 환자에서 목표 LDL 수치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죽상경화증이 심한 분들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약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런 죽상경화증이 아니고 뭐 아주 작은 혈관이나 뭐 심장 쪽 문제라면은 그 정도로 빡빡하게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관리는 사람마다 그 타겟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뇌경색 병력, 특히 죽상경화증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이상지질혈증의 타겟이 되는 목표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사실상 약을 쓰지 않고는 거의 도달이 힘든 경우가 많을 정도로 빡빡하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금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금연은 아주 중요한 뇌경색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운동이나 식이 관리 등이 있겠죠. 자, 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은 약을 평생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약을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분의 몸 상태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단지 약을 쓰는 것이고,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고혈압이 있는 몸이지만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당뇨가 있는 몸이지만 우리가 약으로서 당뇨를 완치하는 게 아니고 당뇨가 있지만 당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런 개념의 치료이기 때문에 약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드시게 된다는 거지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기저에 있는 몸 상태는 사실상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해가지고 혈압, 당뇨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뇌경색 약물의 중단. 뇌경색 약물을 중단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뇌경색 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생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뇌경색의 주요 위험 중 하나에 항상 꼽히는 것이 나이입니다. 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뇌경색의 위험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아주 젊은 나이에 생기는 좀 약간 비교적 흔치 않은 뇌경색의 일부 타입 빼고는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분들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인자 조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항혈전제,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약들은 사실상 중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뇌경색 약물은 이미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경색 약물은 이제 앞으로도 평생 드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뇌경색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출혈 부작용이 있거나 쉽게 말해서 주요 수술, 시술 전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혈 부작용이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약물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아니고 주요 수술, 시술 전에 약물 중단이 필요할 때는 사실 어떤 수술을 받느냐, 어떤 시술을 받느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분의 뇌혈관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다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지 마시고 약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뇌경색을 이미 겪으셨거나 아니면은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가족분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재발 가능한 병이고 지금 이 급성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퇴원 후에도 모쪼록 환자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